안녕하세요,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등산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산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에 올라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등산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과격하냐 하면, 물론 이제 산을 오르는 속도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대충 글쎄요, 10km짜리 등산을 했다 그러면, 보통 한 4시간? 어떤 분은 좀 더 걸리시겠죠. 예, 뭐,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칼로리 양이 보통 한 시간당 약 500칼로리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칼로리 양인가 하면, 달리기를 하시는데 시속 9km로 계속 5시간을 달리는 그런 고강도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산이란 것은 반중력 운동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하중을 몸이 이겨내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라갈 때는 보통 자기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 하중을 이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60kg 바벨을 60kg 그렇죠. 60kg 바벨을 등에 쥐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을 수천 회를 반복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떠냐? 내려올 때는 체중이 무려 이제 발을 짚는 어느 정도 보폭이 돼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경사에 따라서 내려오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럼 자기 체중이 한 70kg 나간다 그러면 5배라만 하더라도 350kg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 등산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등산을 조금 하셨다는 분들도 산을 내려오면 이제 허벅지가 땡기고 종아리가 땡기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산은 굉장히 부상을 쉽게 입는 그리고 자주 입는 그런 운동입니다. 등산을 그냥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냥 유람 삼아 이렇게 설렁설렁 그렇게 다니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니더라도 그거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등산은 일반적인 다른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등산은 심폐 능력이라면 두 가지가 있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하고 심폐지구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좋아야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죽겠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래서 자주 쉬어야 된다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숨이 차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을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 또는 산을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거는 다 근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걷고 쉬고 조금 걷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근지구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우고 근지구력을 키우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도 키우셔야 산을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쉽게라는 말은 고통스럽지 않게,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또 내려올 때도 고통스럽지 않고, 또 산을 내려와서 집에 가서도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산을 탈 수 있고, 오랫동안 산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등산으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가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심폐동력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운동은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조깅을 하시겠지만은 조금씩 늘리셔서 그 속도를 늘리셔서 시속 한 9km 정도로 1시간 정도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은 가지시면 산을 탈 때 너무 숨이 차다 이런 일은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근력을 어느 정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때도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새 이제 그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백패킹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80m, 100m 이런 큰 배낭을 지고 안에 잔뜩 넣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대부분 다 거의 20kg에 근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23kg, 27kg 이렇게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무릎이 망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 체중이 그냥 한 80kg 나가는데 크기가 20kg, 100kg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산할 때 자기가 지탱해야 되는 무게는요 400kg, 500kg 됩니다. 자기의 근육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파열되거나 연골이 뭉개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망가지는 분들은 제가 종종 봅니다. 특히 무거운 배낭을 메셨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근력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등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쿼트인데, 뭐 집에서도 글쎄 이게 자주 잘 안 되죠. 스쿼트보다 등산에 더 유용한 그 운동은 사실은 런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런지를 하게 되면 몸에 균형을 잡는 것, 대퇴직근, 그 다음에 대둔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이런 것들이 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도 쉬워지고 내려올 때도 쉬워지고 무릎 통증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 런지를 하시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 연습을 하셔보면 옆으로 자꾸 흔들립니다. 이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딛으면서 몸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월 스쿼트에서 파생된 동작입니다. 이겁니다. 등을 벽에 딱 붙이고 무릎을 직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대퇴직근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하산 시 무릎이 아픈 그런 고통을 많이 경감해 줍니다. 이 대퇴직근이 발달해야만 하산할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떨리는 현상이나 또는 내려와서 무릎에 열감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처음에는 1분 견디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조금 하시면 2분, 3분 이렇게 늘어납니다. 금방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근육 중에서 대퇴직근이나 이 대퇴부 근육들은 전부 다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산을 오를 때도 경쾌해지고 산을 내려올 때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산을 가시기 전에 이 운동을 반드시
며칠 동안 하시고 평소에도 하시면 산을 굉장히 쉽게 타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사후 운동과 산을 내려오시는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그 헬스클럽에서 그 시속 한 10km 정도로 1시간 정도 달리게 되면,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겁니다. 달리게 되면 그 리커버리 시간, 회복 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운동하셨을 때.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근데 등산은 어떻습니까?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리커버리 시간이 최소한 이틀에서 사흘이 걸립니다. 그만큼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회복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등산을 하고 내가 근육에 자극을 줘서 이제 근육이 회복하면서 근육이 생깁니다. 거기.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근데 4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48시간 이전에는 산을 근육이 이제 상처를 치료하면서 근육이 붓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부어서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상처를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48시간 이후에는 근육이 소실됩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약 일주일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만드는 근육이 다시 반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을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등산을 가셨다. 그러면 수요일 정도에 근육의 회복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가볍게 근육에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쿼트를 하든지, 런지를 하든지,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월스쿼트라고 합니다. 월스쿼트 자세를 하든지 해서 근육에 다시 자극을 줘야만 지난 일요일에 만들어졌던 근육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가시면 점점 근력도 좋아지고 근지구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셔서 이게 이제 회복 시간이 빨리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이제 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릎이나 발목에. 그때는 바로 차갑게 그 부분을 식히셔야 됩니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쓰라리고 또는 열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 부분에 상처를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혈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그 몸을 담그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혈류가 빨라져서 그 혈관이 확장하면서 더 많은 영양분을 상처난 부위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을 좀 빨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소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산을 내려오셔서 그런 소염제를 드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염증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두고 계속 산행을 하시면 그 부분이 염증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무릎을 못 쓰게 만듭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퇴직근, 햄스트링, 그 다음에 대둔근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짬짬이 월스쿼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1분, 2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벽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데 곧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점점 산을 가시면 이제 즐거워지실 겁니다. 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숨도 차지 않고 올라갈 때 힘들지도 않고 내려올 때 다리가 떨리는 일도 없어서 훨씬 등산이 즐거워집니다. 오늘은 산을 쉽게 타는 요령, 그건 운동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